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돼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입은 손실률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하는 그런 물타기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더 확률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매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타기, 어느 누구도 하라고 권장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타기라는 것은 분할 매수와 달리 내가 계획을 갖고 이런 밴드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 가격에서 주가가 매수를 하고 떨어져도 매수를 하겠다. 이런 것은 사전부터 계획이 있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우리가 보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물타기라는 것은 내가 그런 계획 없이 첫 번째 매수한 지점에서 주가가 내 생각과 달리 하락했다. 내 판단이 잘못됐다. 그럼에도 손절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손절 확정을 짓지 못하고 더 나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수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 물량을 매수하는, 그래서 반등시 빠져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이 물타기의 위험성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타기는 피해야 될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가진, 그렇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실제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실제 매매에 100% 다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알고리즘 돌리는 이런 기계들이나 가능하겠죠. 그렇기에 주식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결국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우리가 피치 못해서 물타기를 안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방향이 틀렸을 때 짧게 손절로 끊어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도 분명히 원치 않을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물을 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도 있죠. 물타기 하려다 익사한다. 또 물을 타다 보니 대주주가 되겠다. 다 물타기가 실패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잘못된 물타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원인은, 먼저 물타기를 할 때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만 낮추려고 한다.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내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5%면 무조건 매수, 마이너스 10%면 추가 매수, 추가 물타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바닥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의미 있는 지지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무한정 물타기를 한다. 손실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내 매수가는 어느 누구한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거고 나한테만 중요한 것이겠죠. 이랬을 때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물타기 하려는 그 종목 이외의 상황, 결국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물타기를 한다. 또 한 가지, 손실나고 있는 이런 물타기를 하려는 종목, 그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파악을 안 하고 물타기로서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맹목점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가 물타기의 접근 방법 때문에 한두 번 물타기 잘못하면 시장에서 퇴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물타기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은 앞으로 매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결정, 언제라는 시기의 결정, 물타기를 언제 할 것인가. 물타기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했을 때 효과가
볼 경우가 있는 것이고 피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런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급락하는 지점에서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지, 이런 차트의 모양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반등했을 때 매수,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지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물타기를 한다. 절대 안 되겠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내 종목은 오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때에 맞게 우리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종목만 오르겠지? 절대 아니겠죠. 또 한 가지, 어떤 종목인가 두 번째 결정할 때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종목 물타기를 하려는데 그 종목이 물타기를 했을 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냐? 그렇죠. 성장성이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나 대형 우량주들, 내가 매수했을 때 일시적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타기를 통해서 그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겠죠. 그랬을 땐 우리가 물타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 급등주로 그 테마를 이루었던 이슈가 소멸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락, 끝물이죠. 이런 종목에 물타기를 한다? 아니겠죠. 이거는 물타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손실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물타기 하려다 익사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는 시기의 결정, 물타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냐, 사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물타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을 났으면은 실질적으로 물타기를 하기 위한 우리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 보유 중인 이 물타기 하려는 그 종목의 손실률과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지금 A라는 종목 매수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그 손실률이 머릿속에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상관없이 새로운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적 생각을 갖고 물타기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보유 종목의 손실률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은 물타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중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 지점에서 물타기를 해야 반등이 나와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손실률을 생각하다 보면은 심리적 압박으로, 그래서 조급함에 따라서 물타기를 해야 될 곳에서 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고 손실률만 커질 수 있는 이런 급락하는 지점에서 계속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손실률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는 전략적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타기 성공을 위한 기술적 매매 기준, 자, 지수, 아까 얘기했죠. 물타기도 때가 있다. 주가지수의 방향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지수와 종목의 하락이 멈추는 의미 있는 지지점, 그것이 이평선이 됐던 캔들이 됐던 이런 의미 있는 지지점을 먼저 찾고 그 지지에서 성공한 후 반등 시 물타기를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서 분명히 물타기를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단타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러한 지지와, 그렇죠, 이평선 캔들의 지지점을 어떻게 찾는가. 먼저 단타와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수 당일 매도가 목적 방법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당일 매수한 종목이 손실 중인 종목은
저 같은 예를 든 겁니다. 상위 분봉을 통한 물타기 접근 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분봉을 통해서 어떤 이평선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 손실이 났다. 내가 3분봉 20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매도를 하지 못했다. 손실을 보유 중이다. 이걸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3분봉보다 더 상위 분봉인 5분봉 20선, 그 다음 분봉 5분봉, 10분봉 20선, 15분봉 20선, 이러한 그 다음 지지를 하고 상승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봤을 때 한번 예를 들면은 지수가 이렇게 장이 전날 마감하고 9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고점을 만들죠. 그렇죠. 9시 30분쯤에 1차 고점을 만들고 내가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돌파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고 가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윗골이 달고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3분봉 20선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돌파를 시도했는데 못했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하고 물타기 전략으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3분봉 20선도 깨고 나왔다. 그 다음 분봉 5분봉 20선을 또 지켜봅니다. 지금은 다시 5분봉으로 바꿨습니다. 이 검은색 라인. 그런데 5분봉 20선도 계속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게 마감을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아래에서 달고 나옵니다. 그랬을 땐 다음 분봉 10분봉 20선을 한번 보면은 그렇죠. 10분봉 20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명확하게. 그리고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럴 때 물량을 추가로 물타기가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최초 매수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온다. 평균가에서 매도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단타의 개념으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분봉을 통해서 상위 분봉을 그 다음 지지하는지 지지 후 상승했을 때 물타기를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미 있는 이런 지지선, 이평선인지 캔들인지 이것을 물타기할 때 반드시 활용을 하고 그 기준점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타와 데이 트레이딩 관점. 그렇다면 스윙의 관점, 스윙, 종목을 며칠씩 보유하는 이것은 이런 분봉이 아닌 일봉을 기준으로 그리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의미 있는 이평선과 캔들을 찾고 지지 확인한 후 상승 시 물타기를 한다. 내가 5일 이평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매도하는 게 맞겠죠. 내 매수 기준이자 매도 기준은 5일선인데 5일선을 근데 매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이평선 11선에서도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2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온다. 그때 1차 물타기 물량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지점, 의미 있는 캔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물타기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매수가, 그렇죠. 위험하다고 그랬죠. 내 매수가를 기준으로 그냥 마이너스 5%면 아무 지점에서 물타기, 10%면 또 물타기 이런 것이 아니라 물타기도 하나의 새로운 신규 종목을 매수한다는 그런 지지점에서 성공하고 상승할 시 이럴 때 물타기가 시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가격을 지켜주느냐 5,000원, 만원, 10만원 내가 10,000원을 돌파를 하고 1,400원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500원도 뚫어줄 것 같아서 1,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내 내가 매수를 하고 주가가 다시 10,000원대까지 1,500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10,000원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지켜주고 상승했을 때는 내 1,400원보다 아래 가격인 1,100원에서 반등할 때 물을 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이평선들 또는 캔들들 또는 이런 의미 있는 가격을 지켜주고 반등을 하느냐. 그랬을 때 물타기도 그러한 지점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바닥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등이 보다 더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에서 물을 타준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역배열 추세에 있는 이랬을 때 물타기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물타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의미 있는 지점대, 이평선, 캔들 또는 가격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물타기하는 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효과를 보고 그 낮아진 평균 단가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도 꼭 차트를 보시면서 내가 진짜 손실이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나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물타기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물타기도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해본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